자, 이번에는 김도영 기자가 또 보안수사권 문제 또 집중 분석해왔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 당론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리고 전당대회 전에. 그러니까 이달 안에 통과를 시키겠다는 거죠. 본회의.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한 게 네.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이었고요.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겠지만은 직접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건강 많이 안 좋으시대요? 아니 이가 옛날부터 많이, 계속 안 좋았어요. 근데 이가 많이 빠지셨다고 네. 하더라고. 근데 한간에 7개 빠졌다 막 그 얘기도 있는데 7개요? 7개는 아니라고 합니다. 7개는 아니고요. 네. 하여튼간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론을 펴셨고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다. 그래서 이제 더 할 일도 의지도 없다. 이런 표현을 했고 네. 뭐 그런 상황인 거고. 그 여러 가지로 더 이상 못 하겠다. 사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다 피로는 후배들이잖아요. 있겠지만, 네. 새까만 후배들이잖아요. 네. 거기 당에 몸담아온 세월도 그렇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 있는데 제발 좀 신경 써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이렇게 개무시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습만 보면 진짜 이게 이제 국무위원과 야당 같다. 저는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팔씨름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어. 정성업 장관 팔 이렇게 해갖고 그냥 야차롤로 한 번에 그냥 정청래 vs 저기 김용민. 정성호. 나와. 정성호. 붙자, 정성업,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한 명씩 와라. 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하여튼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새 안을 내놨는데 네. 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여러모로 개선을 했다. 다만 여전히 아쉬운 건 많다라는 네. 점인데 일단은 7대 범죄에 한해서 이제 전권 송치라는 걸 부활시킨다는 건데 전권 송치라는 게 뭐냐면요. 수사란 내용을 이제 송치를 할지 말지 1차 종결권을 경찰에서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다 넘기는 거예요. 넘긴다. 근데 검찰에 넘기는 게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이제 전권 송치라는 거 이제 그 공소청에 넘기는 거죠. 넘기는 거. 공소처에 넘기고 넘기는데. 보안 수사가 필요한 거는 중수청에서 하는데 이 대상 범죄들이 성범죄 그리고 아동성범죄,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등 사회적인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 형사소송법에다가 뭐 전권 송치 이런 표현을 이제 이런 범죄 안에서는 전권 송치를 한다는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관련된 개별법들에다가 한 이제 7개니까 7개 법안 정도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하나씩 이제 개정하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고 약간 이런 건 되게 그냥 정치적인 상징성 때문에 그냥 성서법에다가 이거 남겨놓으면 안 되니까 그냥 개별법에 한다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거는 네.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안 수사가 필요할 때는 중수청 내에 전담 부서를 신설해가지고 공소청의 요구가 있을 때 혹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보안 수사를 중수청에서 할 수 있게 된다. 7대 범죄 하나에서. 근데 이 중수청도 경찰이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갈 수는 있는데 검사들이 중수청에 지금 근데 갈 일이 만무하고. 요즘에는 검사들이 좀 중수청 가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적지는 그래요? 않다라고 합니다. 네, 그거는 보안 수사를 중수청에서 한다고? 그렇죠. 공소청이 보안 수사를 경찰에 요구하고 요구하면 그 요구에 대해 그 보안 수사 아니지. 요구 그치. 만약에 공소청이 봤을 때 이거 보안 수사 해야겠네 하면 공소청에서 중수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중수청에서 보안 수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보안 수사 요구 자체는 경찰이 하는 거죠. 공소청에서 경찰에 시켜서 경찰에서 하는 게 보안 수사 요구고. 근데 직접 경찰이 수사 못하게 가져와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건 중수청에서 하는 거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공소청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 이렇게 돌고 돌아 갈 일이냐. 근데 뭐 싶은 저는 뭐 검경 수사권을 분리를 한다면은 뭐 다른 기관에서 보안 수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나쁘다고까지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중수청의 수사 역량을 늘려야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뭐냐면은 중요한 거죠.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게 근데 이게 좀 끼워 맞추기로 민주당에서 안을 내놓은 걸 수밖에 없는 게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게 원래 부패, 경제,
방위산업, 사업, 마약, 사이버, 내란, 외환 이렇게 6대 범죄 전담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뭐 한국형 FBI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건 숫자를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2020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인지 수사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인지 수사가 한 6천 건 정도 됐어요. 6대 범죄에 한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2021년에 3,385건. 그래가지고 이 3천 건에서 6천 건 사이에 수사를 하는 기관이 중수청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를 한 사건이 이 정도 됐다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중수청이 수사를 하는 기존에 중수청이 할 수 있는 수사 수사. 범위 안에 든 사건들. 네. 그거 그러니까 중수청이라는 거는 한 3천에서 6천 건 정도의 수사를 매년 할 수 있을 거를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만들어진 기관이고 이게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에서 가능했던 특수수사의 영역인 거고 그래서 검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700명 정도의 그 수사 인력이 이걸 전담을 했었는데 이제 검사 수사관 다 합쳐서 이제 중수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때랑 비교하면은 한 이제 1,000명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안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300명이 7대 범죄를 담당해야 되는 거네. 에? 300명이 그러니까 그치. 300명이 나머지 7대 범죄에 대한 보안 수사를 그쵸. 담당해야 네, 되는 네, 거죠. 그 얘기를 하고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갖고 가져온 게 뭐냐면은 근데 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권 송치가 부활된 그리고 보안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하게 되는 새롭게 하게 되는 그러니까 기존의 6대에다가 7대가 들어가니까 그 중대범죄수사청에서는 13개 13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6대 범죄에 대해서 제가 6천 건 정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수사를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최대. 네. 그래서 필요한 인력이 1,000명이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700명. 검찰에서 700명. 지금에서 중수청에서는 좀 많아야 된다. 네, 1,000명 정도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7대 범죄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에서 한 12만 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건에 12만 건이 돼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가정폭력 네. 그리고 뭐 이거 굉장히 전문성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치. 7대 범죄. 그러니까 12만 건 정도 되는데 이 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중에 한 10% 정도에 대해서만 보안 수사를 요구를 하면은 1만 2천 건이 돼요. 12,000. 그러면은 중대범죄수사청은 애초에 한 6천 건 최대로 했을 때 한 6천 건 정도의 수사를 1년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설계했는데. 조직인데 두 배. 이게 보안 수사가 넘으면은 그것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수사가 더 늘어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아까 전에 1만 2천 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보안 수사를 10%만 요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고 때. 보안 수사 요건에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던 피해자의 요청이 있잖아요. 네. 피해자의 요청은 사실 대부분이 아마 그렇죠. 다 할 겁니다. 다 할 거예요. 아마. 다 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10만 건 이상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조직이 대단히 복잡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제가 절대로 뭐 범죄를 이렇게 폄하하고 그렇게 얕잡아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게 이 7대 범죄는 간단한 수사들이 많아요. 누가 누굴 때렸다, 어떻게 돈을 했다. 악질적이지만 간단한 수사기 때문에 뭐 경찰 단계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가릴 수도 있고 이런 수사들이 있는 건데 하여튼간 10만 건이 전부 다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그러면은 이게 6천 건을 수사하기 위한 조직에서 12만 건 그렇죠. 발생하는 이 수사들을 거의 다 보안 수사를 요청한다고 봤을 때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 거고 중수청 내에 전담 부서를 설치를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전담 부서가 오히려 훨씬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주무 부서가 되는 건데 그럼 이게 중대범죄수사청이에요, 보안수사청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네. 대부분의 형사 사건을 그냥 다 중수청에서 보안 수사를 하게 되는 거지. 네. 아니 근데 그리고 이게 설계가 사실은 이게 형소법 그래서 개정안부터 매듭을 짓고 그러니까
뭘 다룰지를 정하고 이게 인력 규모를 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거꾸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럼- 제가 좀 자세하게 보려고 의안 정보 시스템에 들어갔는데 아직 의안 정보 시스템에 의안이 안 올라왔어요. 이게 성안이 어. 좀 안 된 것 같고 어. 그리고 기사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법무부 쪽에서는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에 한 1,000명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의견을 개진한 어. 반면 행안부에서는 4,000명이 어. 필요하다라고 어. 얘기를 4,000? 근데 행안부 4,000명이 소관이니까 또 행안부 그럴 수 소관이니까 있지. 자기들이 이거 네. 권한을 키우는 건데 이것도 사실 위험한 지점이 네. 있거든요. 검찰 수사관이 지금 몇 명이죠? 2,000, 검찰이 2,000 몇 명. 검사가 2,000명 정도 되고 어. 그 밑에 수사관 다 합치면 10,000명 정도 되는 조직이 검사가 2,000명이구나. 네, 검사가 2,000명이고 이제 그 수사관 다 합치면 10,000명 정도. 그럼 그 사람들 어차피 이제 할 거 없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그 사람 다 이거 오면 중대범죄수사청을 되겠네. 가고 중수청으로. 뭐 그렇게 되겠죠. 어. 뭐 그런 조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고 뭐 할래 그냥 변호사 개업하거나 아니 여기 10,000명 수사관 10,000명. 수사관이 근데 그게 뭐 서류 작업하는 사람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만 명이고 수사관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을 다 중수청에 보내면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가려고 보내는 하겠냐고 게 안 아니라 가는 본인이 것도 가야 있고. 신청을 해야지. 로펌 가는 게 나을 네. 수도 있고. 요즘에는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진짜 한번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불송치 검색해 보면 진짜 기가 막힌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7대 범죄 규정을 했지만은 교제 폭력, 그다음에 보이스피싱,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됐거든요. 특히나 스토킹은 포함이 돼 있는데 에? 교제 폭력은 따로 있어요. 왜 그런 거죠? 네. 아니 교제 폭력 스토킹이라는 거는 그 스토킹이라는 건 나랑 연인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비연인 그렇죠. 관계에서도 네, 그럴 발생할 수 수 있는 있죠. 거잖아요. 근데 교제 폭력이라는 거는 사귀는 사이에서 일어난 폭력인데 이걸 무조건 스토킹으로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따로 분류를 해야 네, 되는데. 두 개가 다른 범죄인데 교제 폭력 같은 경우에 신고 건만 지난해에서 한 10만 5천 건, 네. 한 20% 늘어났거든요. 네. 그리고 스토킹은 한 4만 5천 건 정도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사건들은 그 교제 폭력은 보안 수사가 요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보통 형사 사건이 많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장애인을 그렇죠. 상대로 네. 해가지고 야 너 일하면은 내가 뭐 돈을 많이 줄게 음. 이렇게 해서 꼬드겨가지고 약취 유인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때리고 성범죄를 저지를 성범죄를 수도 있고. 저질 수도 있고 사기칠 수도 있고. 네, 명의를 근데 가지고. 수사를 하는 와중에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발생을 했는데 경찰이 그걸 못 찾았어요. 그래갖고 그 이제 사기만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면 이건 보안 수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장애인 대상으로 성범죄를 했어요. 네. 그건 이제 보안 그거는 수사 할 수 있는 되고. 거고요. 그거는 어쨌든간에 모든 것들이 경찰에서 죄명을 뭘로 혐의를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1차적으로 들어가는 문제라 가지고 이게 효과적인 수단이 될지 모르겠고 네. 물론 뭐 폭염에 들을수록 열불나는 이 상황. 네. 그리고 이게 사회적 약자 범죄인 네. 거잖아요. 그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도 이게 규정을 법안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할지 이제, 말지. 이제 거기다 이제 아동, 노인, 장애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동, 노인, 장애 그 대부분 그 폭력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여성은 안 들어있나? 그러니까 저는 굳이 이런 식의 우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형사소송법의 검사의 수사권이라는 그걸 남겨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놓은 그 안 정도만 제발 유지를 해달라는 거고 정권 정치 박살냈고 뭐 근데 그걸 갖고 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 그래가지고 오늘 정청래 후보가 매불쇼에 나가서도 네. 얘기를 했는데 면담 확인권. 면담 확인권 이거 의무수사예요. 이게 보안 수사지. 이게 네. 보안 수사권이잖아요. 이게 수사고. 네, 면담 확인권이라고 하면은 그게 뭐 수사가 아닌 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는 걸 거죠.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패배한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냥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진짜 거기에 이슈에 대해서 진짜 저지능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을 몰고 가는 거예요. 면담 확인권이 수사권이에요. 네. 아니 그니까 저는 민주당 토론회 그날 전날 방송 준비하느라고 자세히 못 보고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토론회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홍기원 의원, 막 곽상원 의원, 아니요 그 범죄 전날 피해자. 그 전날
당에서 의총할 때 전문가 나와서 토론했잖아요. 박찬훈 교수 등등. 네, 근데 한 1시간 정도 봤는데 박찬훈 되게 교수 이제 얘기하는 거 진짜 들을 말씀이 김기현 변호사도 그렇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맞아요. 이제 뭐 찬성 쪽 반대 쪽 다 들을 말들은 다 있긴 했었는데 이 모든 토의와 이런 그 수기 과정 같은 것들이 정청래 대표 페북 속에는 단 9글자로 그렇게 납작하게 그치. 돌려서 이게 그 슬로건화되고 어떤 정치 쟁점화된다는 게 너무나 비참하더라고. 저 진짜 맞아요. 너무 진짜 나 똑같은 거 느껴요. 네. 정말 이 켜켜이 그 발라서 볼 수 있는 그 디테일한 문제들이 정말 많은데 정청래 대표 페북에는 그냥 아홉 글자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이걸로 그냥 끝나버린다는 게 그게 너무나 좀 뭐랄까 기자로서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되게 무력감이, 네, 무력감이 느껴지고 느껴지는. 분노가 있는데 네. 이걸 어찌 할 수 없다는 게 네. 굉장히 무력감을 맞아요. 느끼는 일이고 정성호 장관이 그래서 사의 표명한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도 똑같은 걸 느끼는데 무력하다 그리고 엄청나게 폭력적인 방식이다. 뭐냐면은 그 9글자라는 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그 9글자인 거잖아요. 그 9글자 안에 정말로 살펴봐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치를 그따위로 하냐. 저는 진짜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외치는 국민을 위한 일이냐. 그것도 아니고요. 면담 확인권이라는 말로 해가지고 그 본인 지지하는 지지층의 반발을 교묘하게 이름만 바꿔갖고 피해가는 호도하는 거잖아요. 거지. 호도하는 거잖아요. 사기거든요, 이거. 그게 보안 수사권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걸. 그럼 보안 수사권 인정을 해야죠.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죠. 이번 주에 끝났죠. 끝날 거예요. 코코로님이요. 아는 게 없고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전 조금 생각이 달라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는 이제 게 없고 무식해서 그렇다기보다 정말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 사안을 아까 얘기한 대로 납작하게 만들어 가지고 대단히 단순화 시켜 가지고 이거 아니면 이거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의 자질입니까? 아무튼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맞아요. 아무리 나가서 얘기해도 그 막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놓은 게 이안이다. 그리고 나서 당신들 얘기한 것처럼 검찰이 난을 피웠는데 그 검찰의 난에는 보안 수사권이 개입된 여지가 없다. 보안 수사권 때문에 윤석열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뭐 민주당 정치인 탄압하고 보안 수사권으로 그랬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없어야 되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요 4글자라는 정치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그 사회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혼란 같은 것들을 다 그냥 자기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한다는 거죠. 진짜 이게 정말 이대로 통과가 뭐 될 텐데 민주당이 그렇게 하겠다니까 그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진짜 너무나 걱정스럽고 제발 근데 만약에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다면 제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막 현장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제발 좀 시급하게 다시 복원을 하든 개선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죠. 이제 법안 나오는 거 보고 조금 더 이제 좀 네.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형사법 전문가들을 물어보면 그냥 네. 혼설이야. 내가 더 뭐 할 얘기도 없다고 맞아요. 얘기해요. 이제 진짜 할 만큼 다 했다 이거예요. 이게 뭐 어떤 부작용이 나고 이런 게 네. 아니라 이제는 겪어봐야 아는 네. 거고. 그래 맞아요. 겪어보시라. 우리는 현장에서 다 알고 있지만 그거 민주당이 그거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일단 겪어보시라. 변호사들 논았죠. 변호사들이 자기들 논아요. 왜냐면은 이 정도 되면은 그 보통은 그 피해자들은 변호인 조력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 경찰과 검찰만 제대로 하면은 그냥 근데 지금은 경찰과 검찰 없이는 이의 신청 그다음에 뭐 보안 수사권 요청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원래는 민사 사건이 그 변호사 업계에서 크지만 형사가 대단히 커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자기들은 이제 돈 벌 일들이 많이 남았는데 우리는 그냥 뭐 좋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러면서도 이게, 안 된다고 네. 얘기하죠. 윤석열 정부 때 사실 필수 의대 정원 그거 이것도 그냥 막 밀어붙이는 바람에 전공의들 다 그만두고 필수 의료는 다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뭐 외과 전문의들 하니까 다치지 말아라. 이 얘기를 그냥 진짜
자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 형사사법 체계까지 무너지면 도대체 나는 너무 이게 이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하나. 이게 그 윤석열 정부 때 무너진 필수의료 시스템도 다시 복구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사사법 시스템도 복구하는데 정말 오래 걸릴 거라고요. 근데 그동안 피해보는 건 국민들인 거예요. 이 끔찍한 일을 근데 그냥 정략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 모습이 진짜 이게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정부 때 진짜 그것도 정말 믿기지 않았지만 지금 이 상황도 아무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이 상황이 진짜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로 힘이 왜 세다고 이러는 거예요? 느껴지는 게 힘이 정말로 세다고 느껴지는 네. 게 뭐냐면요. 대통령의 수급이 필요하다 그래도 네. 무시하죠. 모든 언론이 막 보안 사건 폐지하면 안 된다고 이런 네. 문제가 예상된다고 제발 안 된다고. 그다음에 법학자들 나서지 시민사회단체, 민변단체 모든 진짜 딴지를 피해자들이-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이- 단체들이 피해자들도 이 공청회 나가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피해자들이 자기 얼굴 까고 나갖고 어. 얘기를 하잖아요. 돌려차기 피해자가 자기 얼굴 까있는 거 음. 알면서도 거기 나와서 요즘 매일 국회에 거의 매일같이 네. 와가지고 이러면 안 물론 된다고 언론에는 얘기하거든요. 이제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만 그 현장에는 직접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걸 듣지 않고 공청회에도 가지 않고 의총도 막판에는 10명 남았다고 하잖아요. 민주당 의원들. 그 토론회 때. 토론회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토론회 정책 때는 의총 뭐 때 두 토론회를 분만 했잖아. 6명 뭐 4분 그러니까 근데 그런 놓고는 피해자 코스프레요. 이렇게 힘이 센데. 자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전대가 없었다면 근데 이거를 진짜 너무 억울한 게 진짜 이 얘기 나오면 진짜 끝이 없는데 이거 의원들이 겪는 일이 아니라고요. 국민들이 뭐 겪고 변호사 범죄 있고. 피해자들이 겪는 거라고요. 보통 이런 겪은 의원도 있는 것 같던데요. 형사 사건의 가해자님들 네. 그렇습니다. 그 겉면을 그대로 믿지 말자님이 네. 도영 기자 의견 찬성 김민석 김영섭이야 올라간다. 일잘러님이 수석 그까이 거 쪽수로 누르면 돼. 그래서 김영섭이야. 스터디머신님이 한 병도 왜 저러는지 알려줄 김재형 구함. 영우님이 이번에 진짜 실망한 게 김한규 의원님 이소영처럼 합리적일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안 수사를 폐지하는 미친 짓에 앞장서는지. 포켓몬 마스터님이 면담 확인권 무슨 조삼 모사도 아니고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겠습니다. 대신 보안 수사권을 드리고요. 뭐라고? 보안권을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말을 다시 표현하면 이건 거지. 보안권 수사권을 폐지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안 수사권을 드리고요. 이거지. 면담 말이- 확인권. 예. 드리고요. 제 기분이 나쁘니까 면담 확인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정확하십니다. 네.